전 세계가 전쟁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또다시 유럽 대륙을 뒤흔드는 거대한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던 시장에서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압도적인 지배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최근 노르웨이에서 날아온 승전보는 그야말로 전율이 돋을 정도입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유럽과 이스라엘의 쟁쟁한 경쟁 모델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사거리 500km급 전술 탄도미사일을 구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만 해도 무려 18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사실 노르웨이는 우리에게 뼈아픈 기억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난번 주력전차 도입 사업 당시 한국의 K2 흡표 전차는 성능 테스트에서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를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눈 덮인 산악 지형에서 보여준 K2의 기동성은 노르웨이군 관계자들의 탄성을 자아냈지만 당시 노르웨이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와 나토 회원국 간의 관계를 고려해 결국 독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 잡았던 계약을 눈앞에서 놓친 우리로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당시 독일 전차를 선택했던 노르웨이는 지금 깊은 후회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의 방산 공급망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자국 군대조차 제대로 무장시키지 못할 만큼 생산 능력이 바닥을 드러냈고 약속했던 납기일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가 코앞까지 닥친 상황에서 무기 도입이 지연된다는 것은 곧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결국 노르웨이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명분이 좋아도 당장 내 손에 쥐어질 무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폴란드에 약속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보란듯이 조기 납품하며 전 세계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번 천무 도입을 통해 한국의 확실한 납기 준수 능력과 우수한 성능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으로 인한 외교적 불확실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은 노르웨이 정치권을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시급한 시점에서 한국의 천무는 그들에게 유일하고도 확실한 대안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무기의 열풍은 노르웨이에서 멈추지 않고 북유럽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군사강국 스웨덴 역시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스웨덴은 험준한 산악 지형과 혹한의 기후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이미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인접한 북유럽 국가들이 K9 자주포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은 스웨덴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사시 탄약과 부품을 공유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은 군사작전에서 엄청난 이점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완성도는 이미 검증을 마쳤고 이제 북유럽 3국이 모두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는 이른바 K방산 벨트가 형성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한국 방산의 폭발적인 수출 증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생산 능력이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저력을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유력 군사 매체인 디펜스24는 한국의 방산 공장을 직접 방문해 취재한 뒤 충격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폴란드 수출용 K2 전차와 이집트 등 제3국을 위한 K9 자주포가 거대한 공장 라인에서 동시에 그것도 대규모로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심지어 방산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독일의 공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인 속도와 인프라였습니다. 해당 매체는 한국 수준의 생산 속도를 갖춘 공장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한국이 어떻게 세계 방산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지 그 비결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유럽이 평화에 취해 군수공장의 문을 닫고 생산 라인을 줄일 때 한국은 끊임없이 공장을 돌리며 기술을 축적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왔습니다. 그 인내와 노력의 시간이 이제 전 세계적인 안보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무기를 많이 만들어 파는 것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군은 이제 주변 강대국들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독자적인 전략 타격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봉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5입니다. 최근 실전 배치가 시작된 현무5는 탄도 중량만 무려 9톤에 달합니다. 이는 재래식 무기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이며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숨겨진 적의 지휘 벙커를 단 한 발로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지녔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징 수단이자 사실상 전술 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지닌 무기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이런 고위력 미사일을 연간 70여 발이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유사시 적의 핵심 시설 수백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여 전쟁 수행 의지 자체를 꺾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행보는 핵 보유국인 프랑스마저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의회와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현무5와 유사한 개념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조차도 재래식 전력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무5의 사거리를 대폭 늘린 후속 모델과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까지 추진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억지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안보 불안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에 떨고 있고 중동은 끊임없는 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각국이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거 우리는 강대국들이 쓰다 버린 무기를 주워다 쓰며 나라를 지켜야 했던 서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가 유럽의 평원을 누비고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이 적의 심장부를 겨누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천무 도입 결정은 단순한 무기 수출 계약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국 방산이 가진 신뢰와 실력이 유럽의 텃세와 정치적 장벽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무5의 실전 배치는 우리가 더 이상 주변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의 질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은 밤을 지새우며 더 강력하고 더 완벽한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경쟁국들이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